안녕하세요. 달빛따로 이진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읽었는데요. 아마 너무 유명한 책이어서 읽어보진 않았더라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봤을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학년 친구들이 읽어도 좋고 청소년 친구들이 읽어도 좋고 또 어른들이 읽기에도 너무 재미있는 책이어서 책이 더 많이 팔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해리포터가 떠오릅니다. 작가님이 해리포터 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는데요. 해리포터와 비교를 하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라는 거는 마법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책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인기 비결이 어떤 그 상상의 세계? 마법이 있는 그런 세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도 그런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더 취향 저격이었던 것 같아요. 해리포터와 비교를 하면 첫 번째, 해리가 사는 공간이 실제 그 영국의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마법의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잠들면 갈 수 있는, 누구나 기억은 못하지만 잠들면 갈 수 있는 그 꿈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 그런 면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니까 더 사람들의 흥미,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책은 무엇보다도 이 배경이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책이든 영화든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굉장히 특별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관한 설명을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제목은 달러구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꿈백화점 이름이에요. 이 꿈속 세상에서도 다양한 가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달러구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 가게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취직하고 싶어하는 직장 중에 하나예요. 일하기도 좋고 뭐 연봉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취직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이제 페니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이에요.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달러구트와의 면접 시험을 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누구나 사람이, 인간이 잠을 들면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제 잠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잠든 그 꿈속의 자아가 가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꿈속 세상에서 나는 꿈을 파는 백화점에 가서 꿈을 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이 가게는 후불제입니다. 후불제인데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쓰는 그런 어떤 지폐, 화폐 단위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그 화폐의 가치를 하는 가격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이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5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각 층마다 이제 구별되는 꿈들을 팔고 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꿈을 고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난 이번에 해외여행, 정말 바다도 멋있고 풍경도 너무 멋있는 그런 곳에 가서 휴양을 즐기는 그런 꿈을 꾸고 싶다. 그럼 이제 거기 가서 계산을 해서 꿈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꿈을 꾸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팬이고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달러구트예요. 이 설정 자체가 선생님은 굉장히 이 책의 거의 3분의 2 역할을 다 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로 이 설정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꿈을 꾸잖아요.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뭐라도 해야 돼 라고 종용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작가님은 그런 게 좀 싫으셨나 봐요. 내가 잠자는 시간, 꿈꾸는 시간도 내 인생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잠을 자면서 보내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이면 8시간 정도는 잠자는 시간이라고 세팅을 해주면 그게 굉장히,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잠자는 시간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헛된 시간이 아니죠. 선생님도 사실 하루 종일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뭘 하다 보면 자리에 누워서 잠들 때가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잠자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꿈을 고른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격은 후불제. 이제 예를 들어서 꿈백화점에서 여러 가지를 막 팔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샀어. 그래서 내가 사서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꿈을 꿨는데 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럼 이제 그 설렘이라는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이 그들에게 후불제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 설렘이라는 한 병이 채워지면 그거를 은행에 가서 돈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런 설정 자체도 굉장히 기발했어요. 나의 감정을 내가 꿈을 꾸고 나서 느낀 그 감정이 값으로 지불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있잖아요. 뭐 설렘의 감정이, 뭐 두려움의 감정, 아니면 뭐 행복한 감정, 호기심의 감정.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주식시장 가치처럼 값어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당연히 희소한 감정들은 좀 더 많은 값에 거래가 되고,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반영된 그런 시스템이 이 배경에 깔려 있어서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에피소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락별로 전체적인 흐름이 이어지지만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읽기에도 좋았어요. 어떤 이야기들은 처음부터 쭉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중간중간 흐름을 놓치면 조금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에피소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끊어가면서 읽기에 좀 머리를 식히면서 읽기에도 좋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에 관심이 조금 적은 친구들이라면 이 입문용으로 읽기에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미있는 포인트는 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보는 꿈을 만들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보지 못했던 풍경을 만들어 보는 그런 꿈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절벽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꿈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꿈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꿈들에게 상도 주고 이런 시상식도 하는 장면들이 그려지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잠든 세상을 상상해서 그린 책이라고 상상해서 그린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나옵니다. 좀 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선생님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뭐가 있냐면, 무명 가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무명 가수는 정말 힘겨운 생활고를 겪으면서 이제 음악을 열심히 하는 친구로 나오는데요. 그 친구가 꿈을 꾸면서 멜로디를 완성하는 딱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대박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무명 생활을 한 가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텼어요. 그 힘겨운 시간을. 요거를 소스로 해서 어떤 꿈 제작자가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보는 꿈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 가수의 이 힘겨운 이 삶을 대신 체험을 해보는 또 어떤 한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평범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 너무 지루한 거죠. 그러면서 잠깐 잠이 들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이 꿈을 꿔보시겠어요? 라는 달러고트의 제안에 그 꿈을 사고 이 무명 가수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TV에서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진짜 대박나서 되게 좋겠다 라고 단지 부러워했던 그의 삶이 실제로는 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서 정말 음악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텨온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남자가 잠깐의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자기 일상의 소중함을 또 깨닫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아서 선생님은 어른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공감받고 위로받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러고트는 꿈 제작자가 아니에요. 꿈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잘 판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사람한테 적절한 꿈을 잘 제안해주는 그런 장사수완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페니는 자기 이제 고용주인 이 달러고트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참 좋을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 네가 생각하는 대단한 미래는 여기에 없단다. 즐거운 현재, 오늘 밤의 꿈들이 있을 뿐이지. 트라우마 꿈을 계속 꾸게 하는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계속 꿈속에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팬이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달러구트가 하는 일이 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들이 시험 꾸는, 선생님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시험 꾸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꿈 깨서 뭐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곧 잊어버릴 수 있죠. 사실 실제로 나는 지금 시험을 꾸는 그런 압박에서 벗어난 상태니까. 과거의 어렵고 힘든 일 뒤에는 그걸 이겨냈던 자신의 모습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우린 그걸 스스로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어떤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데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꿈을 계속 꾸게 하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달러구트의 힘이었어요. 팬이, 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는단다. 첫째, 아무래도 삶에 만족할 수 없을 때는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쉬워 보이지만 첫 번째 방법보다 어려운 거란다. 게다가 첫 번째 방법으로 삶을 바꾼 사람도 결국엔 두 번째 방법까지 터득해야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지. 어떤 방법이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지. 하지만 정말 할 수 있게 된다면 글쎄다. 행복이 허무하리 많지 가까이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지. 선생님은 이 마지막 소개하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점점 더 그런 걸 깨닫고요. 이 책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사함을 깨닫는 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인정하는 거. 선생님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힘든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참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아니야 그때는 왜 그렇게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도 많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것들을 피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내밀면서 나 혼자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때는 도움을 얻으면서 꼭 나아가려는,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책을 읽으면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책을 읽으며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유진쌤 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